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이제 수시가 마감이 되고 정시 고민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교차 지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문계 3중고라고 제가 부제를 좀 달아놨는데, 올해 이제 화두 중에 이제 인문계 큰일 났다, 니는 난리 났다, 이거가 유리하다, 이런 게 워낙 말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래도 팩트니까 한 번 더 하나 더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올해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과생들이 좀 유리하고 재수생 끼어들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인문계도 정원이 조금 축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요즘에 그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정말 저희 아버님 세대 때, 너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요즘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도 어디 가서 취업이라도 하려면 문과 말고 이과, 특히 공대 같은 데를 가서 뭔가 전문적인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문송하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화두 중에 뭐냐면 정시의 교차 지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차 지원이 무엇이냐? 원래 너 문과 갈 거니 이과 갈 거니 전공이 뭐니 적성이 뭐니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전 국문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문과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넌 어디 갈 건데?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남자는 공대지, 이런 표현들을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문과와 이과,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죠. 이과와 문과가 배우는 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가운데 벽이 좀 있죠. 그래서 문과생들이 느닷없이 기계공학과를 간다든가 이과생들이 느닷없이 영문과를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과생들의 점수가 문과보다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나 이 점수 갖고 공대를 지원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 나 그럼 문과로 가야지, 나는 과보다는 학교를 보고 가겠어, 요런 학생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년 있었겠죠. 나는 원래 공대 체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 학교 네임 빌리를 좀 볼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뉴스에 나왔냐?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자, 보시면 물론 아주 오피셜한 자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수학원이나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서 조사를 좀 했답니다. 이과생 이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확통, 기하, 미적분. 이 중에 확통은 흔히 말해서 문과 수학, 기하랑 미적분이 이과 수학인데, 기하나 미적분, 쉽게 말해서 이과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하는 수학을 응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혹시 이과 안 가고 문과로 지원할 생각 있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33%, 요 정도 되는 수치들이 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한 문과로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년 사이에 수치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2021학년, 2022학년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가형, 나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적, 기하라고 하는 게 이과 수학의 학원이죠. 그러니까 인문계열 모의 지원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9% 정도, 여기 이제 유의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한 9%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열에 한 명 정도가 저 문과로 갈래요, 좀 문과가 맞는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문과 유리하게 나왔어요, 이랬다면 26.4% 정도 되는 학생들이 좀 문과로 한번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에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인문계 학생들한테 치명타죠. 물론 잘하는 짓이냐 이런 걸 떠나서 잘하는 짓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반드시 유리하냐?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다녀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이제 나 우리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배우고, 내가 정말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좀 과목을 선택을 해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전공을 택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3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이름을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절대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걸 꼭 유리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를 따졌을 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도는 좀 고려를 해봐라. 어찌됐든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자, 이과가 선호하는 문과학과를 좀 파악해봐라. 저도 이제 이과고 공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좋은 학교 타이틀을 준다고 해서 제가 국문과나 철학과를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하는. 예를 들면, 문과랑 이과랑 어설프게 결려있는 좀 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상경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수학도 좀 쓰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좀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혹할 수 있죠. 또는 뭐 생활과학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과긴 하지만 이과 색깔이 조금이라도 입혀져 있는 과들을 위주로 아마 공략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정시 입계를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측하건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교차 지원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냐? 방금은 첫 번째로 과를 선정하는데 나와봤자 나하고 맞지 않는 과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가 존재하거든요, 실은. 그게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수학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탐구 영역입니다. 물론 문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탐보다는 과탐 공부하고 등급 나오는 게 조금 더 까다롭죠. 자, 그래서 표준 점수와 최고점에 나왔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택 과목. 여러분들 원점수, 표준 점수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원점수는 100점 만점, 표준점수는 200점 만점에 계산을 합니다만 사과탐은 워낙 방대하게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이라고 해서 퍼센트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적당히 모디파이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따로 점수를 매기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뭐 변환 표준 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지약 2 과목이죠.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준 점수, 즉 만점을 맞았을 때 77점을 맞을 수 있는 반면 정치, 정법 같은 경우나 한국 지리 같은 경우는 60점 초중반까지 떨어지죠. 즉 내가 과탐 성적을 가지고 이과를 쓰는 게 아닌 이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문과로 지원했을 때 표준 점수 기준으로 10점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약간 유의하셔라.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고 100분위를 활용하면 차이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을 따로 정산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그 정도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과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중한 선택을 하셔라. 그래도 어찌됐든 무슨 선택을 하든 이과생이 넘어오면 문과 불리하다. 세 가지 얘기했죠? 통합과정. 오늘 얘기하는 교차 지원. 마무리로는 공대나 이과 쪽을 좀 요즘에 선호하다 보니 문과 인원을 줄이겠다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학과까지 고민해서 하시되 꼭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문과 학생들 이런 뉴스가 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신 있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